뚜띠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나 줌마예요. 이제 코로나 이제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 가시고 싶은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 같아요. 혹시 해외여행을 못 가시더라도 저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태리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은요, 저한테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는 좀 궁금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요. 이태리 사람은 아침에 뭐 먹어?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 그냥 간단하게 먹지 뭐 이랬어요. 그러고서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희와 아침 먹는 방법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자, 이태리 사람들은 아침에 이태리 말로 꼴라찌오네라고 그래요. 꼴라찌오네. 영어로는 우리 블랙퍼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이태리 사람들이 아침에 꼴라찌오네를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푸치노 있죠? 카푸치노하고 크루아상하고 보통 그렇게 많이들 먹어요. 크루아상을 꼬르네또라고 그러는데요, 크루아상 이래도 다 알아들어요. 크루아상 그냥 심플하게 크루아상만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설탕물이 이렇게 좀 발린 것도 있고요. 또 거기에 이태리에서는 아몬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몬드를 이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붙여가지고 구운 것도 있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크루아상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아침에 먹는데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사와야 되니까.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먹냐면요, 비스켓을 먹어요. 비스켓을 우유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침을 먹기도 해요. 이제 아침에 나는 커피 먹는 거 좀 부담스러워, 위에 좀 부담이 계시는 분들은 그렇거든요. 우유에다가 이제 비스켓을 이렇게 찍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아침을 먹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저희 나라도 그렇고 이탈리안 스타일의 커피를 먹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스타벅스 같은 데 가시면은 이제 기계에다가 이제 커피를 빼주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달라 그러면은 이만한 데다가 아메리카노를 주는데, 근데 이 아메리카노라는 게 어떻게 유래가 됐냐면요,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와보니까 이태리 사람들 커피가 너무 진하고 너무 써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이 이태리 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여기 물 좀 부어달라고. 그래서 이탈리안 그 에스프레소에다 뜨거운 물을 부은 커피를 주게 된 게 미국 사람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메리카노라고, 지금도 아메리카노라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만일 이제 이태리에 가가지고 그 소도시들 있잖아요, 시골에 가보면 아메리카노 달라 그러면요, 저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메리카노는 별로라고, 그냥 에스프레소 먹으라고, 그 대신 카푸치노 줄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태리 사람들 자기네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카푸치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 카푸치노 하기 전에 우선은 이제 커피를 좀 뽑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거 보셨죠? 이거 모카포트라고, 모카 커피를 내리는 건데, 이태리 가정에는 거의 다 있어요. 요즘에는 저희 나라에서도 이 모카포트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 모카포트는 이 재질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넣게 돼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게 이제 모카 커피라는 게 생겨났냐 하면은, 책을 한번 봤더니요, 옛날에 이태리에서 빨래를 삶을 때요, 빨래 삶을 때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나오는 호스를 가운데다 끼고 하니까 이게 불 끓으면서 이 세제가 위로 또 넘쳐서 또 올라오고 넘쳐서 올라오고, 이걸 보고는 이 비알레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원리를 보고 이걸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카포트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원리가 뭐냐면요, 여기다 물을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커피를 넣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잠그잖아요. 그럼 여기서 끓으면 이 수증기하고 물하고요, 위로 부르르 올라와요. 부르르 올라와가지고 이 여기는 커피를 통과해서 일로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맛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구수하면서 독특하고
하여튼 이 커피의 그 모든 향을 다 집약해 놓은 것처럼 아주 놀라운 그런 모카포트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스텐이 개발이 됐는데요. 이 알루미늄만은 맛이 못해요. 이거 끓이는 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해 볼게요. 저는 오늘 라바짜를 준비했는데요. 이태리는 이제 지역마다 커피 회사 이름이 좀 틀려요. 대표적인 회사인데 라바짜는 또리노가 공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아시는 커피 중에 일리라고 하는 커피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베니스에서 유고슬라비아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거기 보면 국경에 트리에스테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트리에스테의 다른 이름은 이제 커피의 도시라고 그렇게 치타디 카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트리에스테의 공장이 있는 거는 일리고요.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가면요 나폴리가 있어요. 나폴리에는 또 킴보라고 하는 커피가 있어요. 킴보.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자주 가는 뿔리아 지방 중에서도 그 레체에는요 이게 꽈르타라고 하는 그런 커피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꽈르타 커피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건 맛이 조금 더 구수해요. 그래서 이 라바짜를 여러분께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선은 보통 여기에 이렇게 줄이 거 있어요. 보이세요? 요 줄까지 물 넣으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까지 물 넣으시면 돼요. 이 커피 맛은요 물 맛으로 좌우돼요. 이태리에서 라바짜 먹었는데 한국에 왔는데 그 맛이 아닌데 이럴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물 때문에 그래요. 나폴리에 그 커피가 맛있는 이유도요 그 물이 틀려서 그래요. 나폴리 물이 틀려가지고요. 물이 맛있어야지 커피도 맛있어요. 또 물이 맛있어야지 뭐 초콜릿 같은 것도 맛있고요. 역시 물이 맛있어야지 우리나라 국물도 참 맛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대부분의 이태리 사람들은 커피 가른 거를 이렇게 넣어요. 근데 이제 요즘 여러분들은 원두도 많이 사서 드실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기계로 이렇게 원두를 갈아서 하는데요. 굉장히 곱게 갈아야 돼요. 약간 이렇게 거칠게 가르면은 에스프레소 맛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곱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친구 미셸에 사는 그라치아네 집에는요 커피를 먹으면 나는 너무 위에 부담이가 이래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커피 반 넣고요 보리가루 반을 넣어요. 이태리에는 이제 그 보리가루를 팔아요. 커피처럼. 제 생각에 저희 나라에서는요 왜 우리 보리차 있잖아요. 보리차 티팩으로 돼 있는 거 있죠. 그거 하나 뜯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넣고서는 커피 넣으시면 커피 맛이 좀 연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께 제가 생각난 김에 오늘 다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커피를 산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막 땄을 때처럼 이렇게 신선한 맛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커피가 묵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금 있죠? 소금, 고운 소금이요. 그거 알갱이 몇 알만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러면요 그 커피 안에 있는 잡내가 싹 가셔져요. 여러분 그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이태리 사람들은 사실 커피를 뭐 이렇게 수북히 넣어요. 수북히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돌리셔가지고요. 지금 이거는요 사실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기 쉬우라고 제가 6인용 모카포트를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작은 모카포트들 많아요. 이렇게 이거는 두 잔용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는데요. 두 잔용으로 이렇게 가스레인지에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불안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놓으면은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놓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또 있고요. 오늘은 이건 큰 거기 때문에 여기다 놓는데요. 불을요 줄이세요. 가스불을 줄여가지고 은근히 올라오게 그렇게 하는 게 비결이고요. 또 예전에 이제 저에게 처음으로 가정 요리를 가르쳐 주신 할머니는 이 커피가 이렇게 다 올라오잖아요. 그럼 꼭 숟가락으로 한번 쥐어요. 그리고 커피가 또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은 이거를 바로 그냥 뚜껑 열어가지고 바로 또 따르지 않아요. 조금 내버려 둬요 여기서.
저희도 지금 불을 제가 이렇게 줄여가지고 커피를 지금 끓이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카푸치노에 우유 거품을 어떻게 내면 좋을까? 그걸 여러분께 지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70년대 말에 그러니까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학교 끝나면 그렇게 명동을 갔어요. 그렇게 가가지고는요, 명동에 비엔나 커피를 파는 다방이 있었어요. 비엔나 커피. 비엔나 커피는 뭐냐면요, 커피에다가 그 우리 생크림 있죠. 생크림을 거품기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커피 위에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코코아가루를 좀 이렇게 뿌려가지고 혹은 계피가루를 좀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냈어요. 근데 그때 그게 어쩜 그렇게 맛있는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비엔나 커피가 아직도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파는 것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태리에서는요, 그 생크림을 얹지 않고요, 그냥 일반 우유 있잖아요. 이거를 얹어가지고 거품을 내가지고 여기다가 커피에다가 얹어서 먹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카푸치노라는 그러는데요. 특히 저번에 제 친구가 있는 그 아시시, 거기 보면은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있는데 그 수도사들이 이렇게 진한 밤색으로 된 이렇게 모자가 이렇게 달린 망토 비슷한 이런 이 카푸치노라고 그러는데 이게 밤색이에요. 거기에서 유래돼 가지고 이거를 카푸치노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카푸치노라는 게 그렇게 해서 카푸치노구나. 그러니까 밤색하고 크림색하고 이렇게 콤비가 된 걸 가지고 그렇게 상징을 한 거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거품을 내는 방법이 많은데 요즘에는요, 더 간단하게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흔들리게 돼요. 반죽할 때 거품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걸 막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먹을 때는 요거 가지고 해도 거품이 제법 잘 나와요. 오늘은 제가 또 여러분께 또 다른 거 한번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알루미늄으로 된 이렇게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망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요. 그래가지고요, 여기다 넣고 이걸 이렇게 하면요, 거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우유를 이렇게 부시고요. 자, 이거 커피 나오는 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면요, 요로 지금 막 볼록볼록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커피가 요 구멍으로요, 볼록볼록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면요, 불을 줄이시고요, 뚜껑을 덮고 조금 놔두세요. 더 약하게 불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우유를요, 이렇게 살짝 데우세요. 이렇게 조금 우유를 좀 따끈하게 데우시고요. 이걸 여기다 넣으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렇게 뻑뻑해요. 이렇게 됐죠? 이러면요, 이거를요, 이렇게 좀 돌리세요. 돌리시고 이걸 좀 이렇게 탕탕 이렇게 치시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거품만 올라오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지금 커피 이렇게 내렸죠. 자, 커피를 여기다가요, 이렇게 부으시고요. 자, 이만큼 부으시고요. 이거를요, 이렇게 좀 봐보세요. 이렇게 가지고요, 위에 거품만 막 커피 잘하는 사람은 막 여기다 무늬도 내고 나뭇잎 무늬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건 못하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아침에 이태리에서는 이 콜라찌오나를 바에 가서 먹거든요. 카푸치노 달라고 그러면은 카푸치노를 이렇게 주고 뭐라 그러냐면은 위에다가 이거 카카오 뿌려줄까? 초콜릿 뿌려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니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집에서 카푸치노 잘 만들 수 있죠. 이태리에서는 이렇게 내고요, 설탕 한 봉지씩 타서 이렇게 먹게 돼 있어요. 미리 설탕 안 타셔도 돼요. 설탕 옆에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카포트 사용하는 법, 또 카푸치노가 왜 카푸치노인지 이런 거, 또 이태리 사람들은 어떻게 아침을 먹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에서 카푸치노 먹기 전에는 비엔나 커피라는 거 비슷한 것도 먹은 적이 있는 시절이 있었다는 것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아침 먹어볼까요?